67세 건물 청소부가 된 그녀의 이야기. 남편이 제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미안하다였습니다. 67세, 저는 지금 건물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파주에 있는 제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평화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도 재산도 남편도 모두 잃었습니다. 은퇴 후 꿈꾸던 노후가 어떻게 악몽이 되었는지, 그리고 67세에 다시 시작하는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개월 전 저희 부부는 평범한 노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 35년 만에 퇴직했습니다.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성실하게 일했던 남편.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우리 노후 준비 제대로 해보자. 주식은 위험하고 예금은 이자가 너무 낮고. 고민하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님, 파주 지식산업센터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퇴직금으로 평생 월세 받는 건물주 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화에 남편은 결국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흥분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 90% 대출로 3개 호실을 살 수 있대. 우리 돈은 1억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전한 거예요? 저는 걱정스러웠지만 남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분양회사에서 계산해줬어. 완공되면 세입자 구해서 월세 450만 원은 받을 수 있대. 거기서 은행 이자 270만 원 빼도 180만 원이 남는 거야. 평생 월세 받으며 살 수 있어. 숫자로 보니까 그럴듯했습니다. 게다가 분양회사 직원은 친절했고 자료도 그럴싸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입주업체도 이미 30% 확정됐고요. 지금 안 하시면 후회하십니다. 결국 남편은 결정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전액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넣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건물주야.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2년 후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준공식 날 우리는 파주로 갔습니다. 반짝이는 새 건물 앞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게 우리 3개 호실이야. 3층에 있는 우리 호실들은 깨끗하고 아담했습니다. 사무실로 쓰기 딱 좋은 크기. 세입자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 응, 분양회사에서 알아봐 준대.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째 남편이 직접 분양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세입자는 언제쯤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달째, 4달째. 빈 호실에서는 돈이 나가기만 했습니다. 관리비, 재산세,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은행 대출 이자 월 270만 원. 남편은 매달 우리 생활비에서 270만 원을 떼어 은행에 넣었습니다. 8개월째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퇴직금만 다 날리겠어. 남편은 결국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주 일대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임대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겨우 구한 세입자. 하지만 월세는 240만 원이었습니다.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여기도 비싸다고 난리예요. 분양회사가 말했던 450만 원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240만 원 월세를 받아도 은행 이자 270만 원을 내면 30만 원을 보태야 했어요. 이게 뭐야? 이러려고 1억 넣은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년 후 세입자 2곳이 나갔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 정리합니다. 다시 빈 호실. 다시 시작되는 이자 폭탄. 남편은 막노동 현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일 좀 다녀올게. 무슨 일인데요? 건설 현장에서 자재 나르는 거야. 하루 12만 원 준대. 69세 남편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날랐습니다. 하지만 막노동으로 버는 돈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괜찮아. 연체만 안 하면 돼.
남편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5군데가 넘는 곳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은행 대출 이자를 갚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남편의 눈빛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망이 보였습니다.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정부 서민 금융 부담 덜어주는 세출발기금 출시. 여보, 이것 봐요.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러 곳에서 받은 대출을 하나로 통합해주고 이자도 낮춰준대요.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도 신청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남편은 세울발 기금센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힘없이 돌아온 남편. 3개월 연체자만 해당된다네. 난 성실 납부자라서 안 돼. 고민하던 남편은 지식산업센터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독촉 전화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찾은 새출발 기금센터. 일주일 후 승인 문자가 왔습니다. 새출발 기금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여보, 됐어. 우리 살았어. 남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이 우릴 도와주는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통합 시 담보대출은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괜찮아. 갱신하고 이자 연체 없이 납입하면 돼. 2024년 9월 15일 은행 대출 갱신일. 남편은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갔습니다. 점심때쯤 오겠다던 남편은 1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여보,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남편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대출 갱신 계약서. 이자율 3%에서 8%로. 갱신 기간 3년에서 1개월로.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3년 갱신 대상이 아니랍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한테 사정했어. 무릎 꿇고 빌었어. 연체한 적 한 번도 없다고, 대출받은 후 한 번도 안 밀렸다고. 그런데요.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은행 규정상 기존 조건 적용할 수 없대.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은행 가서 갱신하고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감당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8% 은행 이자 납입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던 것을 1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69세 노인이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이자 납부 확인 안 됩니다. 3일 내로 입금 안 하시면 연체 처리됩니다. 남편은 또 여기저기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빌려줄 곳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대출이 막혔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새벽.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왜 자꾸 미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욕심을 부렸어. 당신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건물 정리하고 빚 줄이고.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오늘은 일 없어요? 응,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파주 지식산업센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매입한 그 건물 옥상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온 건 은행 독촉장과 구겨진 새출발기금 승인 문자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은행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채무 변제 요청 및 담보 압류 예고. 우리가 살던 집도 파주 건물도 모두 남편 명의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신해 갚아보려 했습니다. 은행에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일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냉정한 대답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파주 건물도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35년 모은 퇴직금, 30년 살던 집 모두 사라졌습니다. 67세의 저는 완전히 빈손이 되었습니다. 친척집에 머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남편을 따라갈까?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 그건 제가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남편 대신 계속 살아달라는 부탁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5만 원.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전세금을 냈고 월세는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67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15군데 넘게 면접을 봤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 16번째 면접. 한 빌딩 청소업체였습니다. 화장실 청소하실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아침 6시 출근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급여는 월 18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건물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원룸에서 빌딩까지 버스로 40분. 6시 정각 청소 도구를 챙겨 화장실로 갑니다.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습니다. 거울을 닦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층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이 커피를 건네줍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가끔 회사원들이 제게 말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화장실이 항상 깨끗해요. 할머니 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저를 살게 합니다. 2달 전 같은 처지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역시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72세 할머니. 우리 원룸 같이 쓸래요? 월세 반씩 내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시장에서 싸게 산 재료로 만든 소박한 식사지만 둘이 먹으니 덜 외롭습니다. 가끔 밤에 남편 사진을 봅니다. 여보, 오늘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조금만 더 살다 갈게.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미안하다는 말. 이젠 제가 답할 수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하지 마세요. 비록 지금은 작은 원룸이지만 저는 여기서 평화를 찾아가고 있어요. 67세, 다시 시작하는 제 인생. 건물 청소가 제 마지막 직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며 저는 배웁니다. 사는 게 뭔지, 감사가 뭔지, 작은 행복이 뭔지.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67세, 저의 새로운 시작.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